안녕하세요. 비즈인프라 FE 파트에서 프론트엔드 개발과 리딩을 맡고 있는 에피입니다. 올해 6월에 카카오의 매장 관리 서비스를 오픈했었는데요. 매장 관리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통해서 카카오의 프론트엔드 개발자들은 어떻게 협업하는지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프로젝트는 항상 변합니다. 매장 관리 프로젝트도 그랬었는데요. 스펙과 오픈 일정 모두 처음 계획과는 달랐습니다. 변하는 프로젝트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 애자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했었는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초보 리더인 제가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시도했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에 앞서 매장 관리 서비스와 사용한 프론트엔드 스킬셋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장 관리 서비스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주가 카카오에 직접 매장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등록한 매장은 카카오맵, 다음, 카카오 내비 등 다양한 카카오 서비스에 노출되고 내 매장의 최신 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킬셋인데요. 카카오맵 신규 서비스 스킬셋 선택은 자유로운 편입니다. 동료들과 기술적인 성장과 프로젝트 상황을 고려해서 함께 결정합니다. 카카오맵 기존 스킬셋은 주로 ES5, ES6 플러스, 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매장 관리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에 경험해보지 않은 컴포지션 API, 타입스크립트, 스토리북을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 목표 일정을 고려해서 익숙한 뷰를 사용하지만 여기저기 흩어진 코드의 관심사를 좀 더 직관적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 컴포지션 API를 도입했습니다. 매장 정보의 데이터가 다양하기 때문에 모델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면 서비스를 개발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타입스크립트와 컴포넌트 개발에 유용할 것 같은 스토리북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이어서 어렵고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장 관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 상황들인데요. 이 순서대로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프로젝트에서 기능 명세가 변하는 것은 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매장 관리 프로젝트에서는 주로 세 가지 이유에서 기능 명세가 변경됐었는데요. 기획서의 기능 명세를 보고 개발 계획을 잡을 때 추가가 필요한 부분들을 발견하거나 기술적인 이슈로 인해서 기능 명세의 변경이 필요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API 명세가 변경되거나 설계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타겟 브라우저의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현을 하고 나니까 변경이 필요하거나 프로젝트 방향에 따라서 기능 명세의 추가가 필요하기도 했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사항에 따라서 계획이 변경되는 것은 흔한 일이기에 우리는 이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애자일 글에서 읽었었던 것 같네요. 경험해보니 맞는 말 같습니다. 계획도 준비도 철저하게 했었는데 상황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는 없었습니다. 매장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변경된 기능 명세를 다시 파악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반복했었는데요. 돌이켜보면 파트에서 사용하는 일정 산정 방법이 빨리 파악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정 산정을 하면서 기획서의 추가나 확인이 필요한 기능 명세들을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일정 산정은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과 사람이 필요한지 예측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동료들 모두 프로젝트에 대해 같은 이해를 가지면 좋은데 일정 산정을 통해서 이 이해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가 맞춰지니까 설계나 구현 단계에서 한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고 함께 논의할 수 있었고 누군가 없어도 다른 동료들이 기능 명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변경된 기능 명세를 빨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페이지에 B라는 기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할 때 B라는 기능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들이나 B와 연관된 C라는 기능도 함께 체크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어떻게 일정 산정을 했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요? 저희 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실제 서비스 화면을 보면서 일정을 산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능 명세가 있습니다. 살펴보니 사용자가 가격 정보 입력 페이지에 들어오면 존재하는 가격 정보를 보여주고 완료 버튼을 누르면 필수 정보가 입력되었는지 유효성 체크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저라면 아마 이렇게 잡았을 것 같습니다. 가격정보 페이지 개발로만 잡았었다면 아마 가격정보 페이지의 기능 명세가 변경되어도 여전히 개발할 명세는 변경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있더라도 막상 개발하기 전까지는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일을 작게 나누면 얼마나 변경되고 그래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더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을 작게 나눠봐야겠죠? 먼저 기획서의 기능 명세를 보고 유저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만든 유저 스토리를 통해서 피처 리스트를 만듭니다. 저희 파트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라서 애자일 방법론에서 이야기하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유저 스토리는 뭐뭐 하면 뭐뭐 할 수 있다로 사용자 입장에서 기능을 사용할 때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가격 정보 메뉴를 누르면 가격 정보 페이지를 볼 수 있다처럼요. 아까 본 기능 명세를 바탕으로 유저 스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 사용자가 어떤 메뉴를 통해서 가격 정보 페이지에 들어왔다고 가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가격 정보 페이지에 들어왔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격 정보 페이지를 볼 수 있어야겠죠? 이것을 유저 스토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입력된 가격 정보가 있다면 해당 정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저 스토리를 입력한 정보가 있다면 가격 정보를 볼 수 있다로 만들겠습니다. 만든 유저 스토리를 바탕으로 피처 리스트를 만들어야겠죠? 유저 스토리를 충족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들을 쭉 적습니다. 이것도 예시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동료들과 함께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력된 가격 정보를 보여주려면 API를 연동해야겠네요. 그리고 기획서의 노출 명세대로 정보를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잘게 쪼개면 기능 명세가 변경되어도 개발 일정에 얼마 정도 영향이 있을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획서를 보면서 일정 산정을 하다 보면 기능 명세의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완료 버튼을 누르면 필수값 체크를 해야 합니다. 완료 버튼을 보니 비활성화 상태가 있네요. 사용자가 처음 페이지에 진입했을 때에는 비활성화 상태일 텐데 이 완료 버튼은 언제 활성화되어야 할까요? 활성화 시점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필수값이 모두 입력된 시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모두 생각이 달랐습니다. 버튼 활성화 정책은 다른 여러 페이지에도 적용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개발 전에 함께 논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피처 리스트를 만들었으니 각 피처를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예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는 작업량을 산정할 때 스토리 포인트를 사용했습니다. 애자일 방법론에서 이야기하는 스토리 포인트는 어떤 피처를 완료하는데 사람과 시간이 아닌 이 피처가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복잡도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는데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1 스토리 포인트를 한 사람이 하루에 할 수 있는 작업량 정도로 이해를 맞췄습니다. 유저 스토리와 피처 리스트를 만드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 리소스는 항상 부족하죠. 매장 관리의 경우 처음 만들었던 피처 리스트의 항목이 약 200개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면 저처럼 선한 마음으로 다 바쁘니까 내가 하면 되지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는 작은 프로젝트를 계획할 때 혼자서 일정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들과 함께하는 프로젝트인데 저 혼자 발견하고 확인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아닌 동료 중에 한 명이 혼자 일정을 산정했어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리고 제가 하루가 걸린다고 생각한 일을 어쩌면 동료는 이틀이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동료들에게 털어놓았는데요. 한 동료가 플래닝 포커를 제안합니다. 플래닝 포커는 간략하게 한 피처에 대해서 각자 생각하는 작업량을 동시에 카드를 들어서 제안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규칙을 정하고 진행했습니다. 이해를 맞추기 위해서 진행자가 간단히 기획서를 보면서 유저 스토리와 각 피처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에 동시에 카드를 듭니다. 저희는 각자 든 카드의 작업량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가장 큰 수를 제한한 사람의 작업량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든 작업량 차이가 크거나 가늠할 수 없는 경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한 후에 기능에 대한 이해를 맞추고 다시 카드를 듭니다.
이렇게 동료들과 함께 포커를 치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만 약 1년을 진행한 큰 프로젝트의 이해를 맞춘 것에 비하면 아깝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일정 산정을 고민 중이시라면 추천하고 싶은 방법입니다. 플래닝 포커에 대한 이야기는 카카오 테크 블로그에 동료들과 함께 작성한 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미지 내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정리해보면 프로젝트는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만의 대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동료들과 일정 산정을 통해서 일을 잘게 쪼개고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를 맞췄던 것이 프로젝트 변경에 대해 빨리 파악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코드 리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타입스크립트의 열거형인 이넘의 키 네이밍 규칙은 파스칼 케이스가 좋을까요? 어퍼 케이스가 좋을까요? 저희가 어떻게 결정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파트는 코드 리뷰가 활성화되어 있고 좋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드 리뷰는 동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떤 게 고민이고 더 좋은 방법이 없을지 함께 고민도 하고 다른 동료의 코멘트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더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는데요. 장기간의 코드 리뷰 경험은 다른 사람의 코드를 보는데 익숙해지고 다른 동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자연스럽게 공유되고 함께 고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잘 해왔었기에 코드 리뷰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없었다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죠? 매장 관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만났습니다. 코드 리뷰를 할 때 자주 만나는 상황은 아마 코드 컨벤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카카오맵 서비스의 컨벤션은 기존에 작성된 코드 톤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ESLint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었는데 신규 프로젝트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넘의 키 네이밍 규칙을 어퍼케이스로 할지 파스칼 케이스로 할지 타입스크립트의 인터페이스 확장을 익스텐즈로 할지 타입 별칭으로 할지 모듈 익스포트는 멀티플로 할지 싱글로 할지 임포트 순서는 어떻게 할지 상수 관리를 컴포넌트 단위로 할지 아니면 전역으로 둘지 코드 리뷰 중간중간 결정해야 할 규칙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발견하고 맞춰가는 것도 코드 리뷰의 장점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제 어떤 리뷰에서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정해진 게 없어서 코드를 작성할 때도 긴가민가 하면서 작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우리와 새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될지도 모르는 미래의 동료를 위해서 코딩 가이드 문서를 만들고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문서에는 컨벤션 외에도 코딩할 때 필요한 가이드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논의가 필요하다면 누구나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논의 후에 결정된 규칙을 가이드에 기록했습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들이 존재합니다. 이 문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기존 동료들에게도 새로운 동료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런 논의와 규칙을 프로젝트 시작 전에 했었더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고 코드 리뷰를 진행하실 예정이라면 추천하고 싶습니다. 코드 리뷰에서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동료들에게 제안하는 것도 있는데요. 동료가 제안한 코드가 마치 싸움을 거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공유 없이 어느 날 제가 작성한 코드가 수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동료가 제 의견을 무시하고 동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같은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 공유와 공감은 중요한데 잘 놓치게 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매장 관리 프로젝트는 코드 리뷰 덕분에 이런 고민이나 방향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공유와 공감이 되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한 동료가 코드 리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매장 관리는 저녁 상태가 있습니다. 매장 관리 서비스에서 매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서브 페이지들을 제공하는데 이 서브 페이지는 모두 기능별로 컴포저블 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들은 저녁 상태를 주입받아서 기능 명세에 맞도록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사용자가 변경한 값을 가지고 있다가 확인 버튼을 눌렀을 때 저녁 상태에 데이터를 적용합니다.
이 컴포저블 함수들은 저녁 상태에 직접 접근해서 값을 가져오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상태에 직접 접근하지 않도록 화면에 보여주고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중간 상태에 대한 컴포저블 함수를 또 만듭니다. 그리고 이 중간 상태를 가지고 있는 보일러 플레이트는 각 기능마다 계속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풀 리퀘스트에 올려서 함께 보고 이야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동료가 올렸던 풀 리퀘스트입니다. GitHub의 레이블을 활용한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보통 풀 리퀘스트의 마지막 리뷰어가 어프로브 후에 머지하고 브랜치를 삭제합니다. 하지만 리뷰이가 고민이 있어서 의견을 모은 다음 반영 후에 리뷰이가 머지를 하고 싶을 때는 이 레이블을 사용합니다. 이전에는 잠깐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됐었던 일들이 원격 근무에서는 화상 미팅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 진행해야 했는데 GitHub의 풀 리퀘스트나 드래프트를 통해 코드를 보고 논의할 수 있었던 것은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동료와 함께 우리 이거 이렇게 만들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결과물을 보면 서로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말하지 않는 건 얼마나 다를까요? 이런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함께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남은 프로젝트 기간의 질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컨벤션 규칙이나 코딩 가이드를 만들었던 것은 지금의 저희와 새로운 동료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드 제안은 공감과 공유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정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는 코드 리뷰를 통해 자연스럽게 공감이 되었고 공유 후에 GitHub에서 함께 코드를 보며 논의하는 방법이 잘 맞았습니다. 다음 공유 드릴 경험은 다시 생각해도 아찔한데요. 매장관리 프로젝트는 개발이 완료되면 기획 내부 테스트, QA를 거쳐 오픈할 계획이었습니다. 기획 내부 테스트까지 잘 마치고 QA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무 커뮤니케이션 도구는 카카오톡입니다. 다음 주부터 QA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단톡방이 만들어졌고 QA 전에 환경이나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할 때 이 메시지가 가장 무섭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카톡을 열었습니다. 매장 관리 프로젝트는 모바일 프로젝트이지만 PC 환경에서도 제공합니다. i11까지 지원하는데요. 업무 환경이 맥이라서 i11에서 확인이 누락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서비스 오픈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원인을 파악해 보기로 합니다. 원인은 날짜 선택을 위해 사용했던 캘린더 라이브러리가 i11에서 지원하지 않는 자바스크립트 스펙을 사용해서 생긴 이슈였습니다. 적용할 라이브러리를 동료들이 모두 확인하고 적용했는데 i11에서 지원하는지는 놓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폴리필이 있습니다. 폴리필 옵션을 적용해서 i11에서 빨리 페이지가 열리도록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라이브러리에서는 i11에서 지원하지 않는 CSS 스펙을 사용하고 있어서 캘린더 UI가 깨져 보입니다. 이렇게 서비스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런 상황은 업무를 하면서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크리티컬한 버그를 나 혼자 발견하거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중요한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는 항상 고민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슈에 대한 공유를 안 하는 선택을 의외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에 내가 어떻게든 도움이 돼보고자 하는 선한 마음일 수도 있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시간을 다 써버리거나, 본인이 수정한 것으로 인해 비난받을까봐 무서워서 공유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야 스스로 이슈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또는 다른 담당자의 제보로 공유하게 됩니다. 저도 마지막 이유처럼 동료에게 비난받거나 실수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될까봐 종종 공유하기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슈를 빨리 알리는 게 저나 서비스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즉시 제 상위 조직장인 파트장에게 공유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었는데요. 이슈는 빨리 그리고 모든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는 원인과 현재 상태, 해결 방법을 공유하고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일정도 함께 공유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자칫하면 오픈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기에 이슈가 발견된 바로 다음날 현재 이슈의 상태와 몇 가지 방법을 들고 담당자분과 미팅을 빨리 잡았습니다. i11에서 열리지 않는 원인과 현재 상태를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동료들과 함께 고민한 세 가지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안은 i11을 지원하는 캘린더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캘린더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이유는 기획과 디자인 기능을 모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i11을 지원하는 캘린더를 찾더라도 i11만을 위한 기능 명세가 따로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안은 i11에서만 캘린더를 지원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매장 관리는 모바일 프로젝트이고 모바일 화면을 그대로 PC 환경에서도 제공하는 스펙입니다. 모바일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i11에서만 캘린더를 지원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서 들고 갔습니다. 캘린더를 제외하려면 캘린더가 있는 번들과 없는 번들로 나뉘어야 합니다. 대략적인 일정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세 번째 안은 i11에서 캘린더가 아닌 텍스트 입력을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QE와 오픈일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빠른 결정이 필요했었는데요. 논의 결과 서비스 점유율을 참고해서 i11에서는 캘린더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픈에 영향이 없도록 이렇게 결정하지만 오픈 이후에 i11에서 캘린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캘린더나 텍스트 입력안을 적용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람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함께 원인을 파악하고 빨리 잘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유하지 않고 i11에서 캘린더를 지원하기 위해 시간을 더 썼었다면 QA 결과가 더 좋지 않아서 오픈에도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은 회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회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자일 방법론 책을 보면 회고는 우리를 돌아보고 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들만 모여서 회고를 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글로 배운 회고는 누가 못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반성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회고가 좋은지 확신이 없었는데요. 동료들이 프로젝트를 오픈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회고를 해보고 싶다고 해서 애자일 방법론 책과 파트 내 다른 프로젝트의 회고 회의록도 참고해서 회고를 진행했습니다. 회고는 흔히 알려져 있는 KPT 회고로 진행했습니다. 미팅 전에 각자 두세 가지 정도 잘했던 점 또는 좋았던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과 더 잘할 수 있는 점을 각각 준비해 오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진행했었던 회고 회의록에서 몇 가지 뽑아왔습니다. 잘한 점은 계속 잘해보기로 하고 아쉬웠던 점과 더 잘할 수 있는 점, 그리고 프로젝트 오픈 이후 상황을 종합해서 액션 아이템을 뽑았습니다. 몇 가지 가져온 액션 아이템입니다. 바로바로 실행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오픈 이후에 대응도 해야 하고 시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과 빨리 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 정도 뽑아서 단기 계획을 잡고 실행했습니다. 서비스를 오픈하고 나면 길고 긴 운영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는 개발 부채나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한 사항들을 액션 아이템을 통해서 정리하고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 경험해보니 회고가 좋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회고는 초보 리더인 제가 동료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액션 아이템을 만들고 계획을 잡아서 하나씩 실행했던 것이 우리가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프로젝트의 변경에 일일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받아들이고 대처 방법을 찾는 것이 긴 프로젝트 진행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슈가 생기면 빨리 잘 공유하는 게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고 회고는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좋다는 것을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고민했던 게 초보 리더인 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헤쳐나가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시도하면서 우리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시도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